저는 요즘 궁금한 게 생기면 이 친구를 찾아가요. 아또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우리 집 고양이 생일 선물 골라줘. 로또 1등 당첨되는 거. 어떤 질문을 해도 이렇게 친절하게 답해주거든요. 아, 한국어로 하면 조금 느릴 때도 있긴 해요. 한국, 중국, 일본은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는 게 좋을까?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의 이기심은 인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간단한 질문뿐 아니라 이렇게 고민이 필요한 질문에도 곧잘 답하죠. 이 친구, 챗GPT라는 AI 챗봇인데 요즘 아주 핫해요.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1월 한 달 동안 접속한 총 사용자가 무려 1억 명. 지난해 11월 30일에 출시됐으니 1억 명이 되기까지 단 2달 걸린 거예요. 참고로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이 걸렸다고 해요. 챗GPT가 얼마나 AI 생태계를 흔들고 있느냐. 구글이 군사적으로 대체페이를 소집하고 위기경보인 코드레드를 발동했을 정도예요. 챗GPT가 출시된 지 3주가 지난 12월 21일이었죠. 언론에서 구글 위기설이 나오는 등 구글에서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한 걸 텐데요. 사실 AI와 대화하는 서비스가 낯설지는 않잖아요. 시리도 있고, 빅스비도 있고, AI 스피커도 많죠. 그런데 왜 유독 챗GPT가 이렇게 난리인 걸까? 대체 뭐가 다르길래?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의 알파, 한 시점 가장 똑똑한 존재, 하지만 그래서 가장 위험해질 수도 있는 존재, 챗GPT입니다. 블룸버그는 챗GPT가 출시되고 난 후 이런 헤드라인을 썼어요. 챗GPT는 AI 분야에서 아이폰처럼 혁신의 상징이 될 수 있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고 난 후 관련 업계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잖아요. 챗GPT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기존 검색 서비스 그리고 AI 음성 서비스와 다른 점을 알아야 해요. 챗GPT에서 챗은 흔히 아는 채팅이고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무엇인가를 검색하면 관련된 단어들이 아래에 같이 뜨잖아요. 이 기술이 GPT예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뭘 검색할지 예측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죠. 이걸 대화 형식으로 발전시킨 게 챗GPT인 거고요. 그래서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생성 AI라고 불러요.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 대화 등을 생성할 수 있는 AI라는 의미예요. 그럼 구글과 챗GPT, 시리와 챗GPT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구글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찾기가 힘들어요. 만약 챗GPT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고 싶다. 그래서 챗GPT 장점, 단점을 검색하면 챗GPT의 정보를 정리한 페이지, 챗GPT와 관련된 기사들이 뜨죠. 장단점을 보려면 이 페이지들을 한 번 더 클릭해서 봐야 해요. 내가 찾는 내용이 그 페이지에 있다는 보장도 없죠. 이와 비교해 챗GPT는 이렇게 대화용으로 정보를 알려줘요. 훨씬 간편하죠. 정보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범위를 좁혀서 질문을 하면 되겠죠. 시리와도 비교해볼까요? 시리는 질문을 분석해서 답해요. 만약 챗GPT 장점, 단점을 물어본다고 하면 시리는 챗GPT, 장점, 단점 이 단어들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리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답을 할 수 없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하지만 챗GPT는 이 단어들의 개념을 알고 답하는 게 아니에요. 챗GPT, 장점, 단점을 언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챗GPT의 장점은 정보의 질이 높은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면 그 정보를 가져와서 대화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 구글과 비교해도 시리와 비교해도 장점이 분명하죠. 이런 점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든 거고요. 여기에 더해 챗GPT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간단한 메일 작성은 물론이고 좀 더 세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죠.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코딩도 가능해요. 해외 논문 내용을 넣고 요약해달라고 하거나 키워드만 뽑아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수능도 보면 몇 점이나 받을까 궁금하시죠? 연세대 인공지능대학 연구팀에서 2023학년도 수능을 풀게 했더니 영어 과목에서 2등급 수준의 점수를 받았대요. 아,
같은 주제에 대한 글도 요구한 형식에 맞게 쓸 수 있어요. 챗 GPT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 영상 원고 형식, 드라마 대본 형식으로 써달라고 해봤거든요. 유튜브 영상 원고는 인트로, 본문, 결론으로 나눠서 드라마 대본은 장소, 시간, 상황 설명, 지문, 대사를 구분해서 써줬어요. 일단 주문이 주어지면 어떤 형식의 글이든 쓸 수 있다는 거죠. 기사 형식, 에세이 형식도 물론 가능하고요. 여러모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AI 챗봇의 등장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죠? 하지만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챗 GPT의 결과물이 워낙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럽다 보니 학생들이 자기가 한 거라며 과제를 제출해서 문제가 됐어요. 뉴욕에서는 학교 안에서 챗 GPT에 접속하는 걸 금지했을 정도예요. 이런 표절 문제가 심각해지자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는 사람이 직접 쓴 글과 AI가 쓴 글을 구분할 수 있는 툴도 출시했어요. 다만 아직 완벽하진 않다고 하네요. 이런 표절과 저작권 문제는 AI의 오랜 화두 중 하나죠. 화제가 됐던 AI 이미지 프로그램인 미드저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그림은 한 게임 기획자가 미드저니에 텍스트를 입력해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미국의 한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거죠. 이것을 창작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표절로 봐야 할까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미드저니가 그린 것은 맞으니 창작이다. 아니다. 기존 데이터들을 활용한 그림이라 표절이다. 입장이 팽팽했죠. 그림의 저작권이 미드저니에 텍스트를 입력한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미드저니에게 있는가? 아니면 아예 저작권이 없는 것인가도 사실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질문을 이해한 상태로 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오류가 많아요. 이렇게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주장하면 챗 GPT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요. 1 더하기 1이 2라는 정답을 알아서 답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인 2를 먼저 이야기해보고 반응을 살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계속 주어지면 챗 GPT는 언젠가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볼 때 3이라고 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오류가 윤리적인 부분에서 발생한다면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겠죠?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만약 언어 데이터베이스에 홀로코스트가 옳은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등장한다면 그걸 챗 GPT가 학습하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질문에 답변으로 내놓고 그 답변을 사용자가 널리 퍼뜨려서 또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로 쌓인다면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려고 한다면 지금은 그저 상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했던 테이라는 서비스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용자들과 나눈 대화를 학습해 스스로 발전하는 머신러닝 기능으로 화제를 모았어요. 그런데 일부 사용자들이 테이에게 대량 학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르쳤어요. 이 대화를 학습한 테이는 대량 학살을 지지하냐는 물음에 정말로 지지한다는 답변을 했고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출시 16시간 만에 테이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국내 스타트업 스캐터랩에서 출시했던 AI 챗봇 이루다도 논란이 있었죠. 이루다의 언어 모델은 실제 사람들이 사용했던 카카오톡 대화였는데 그 대화 속에 악의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학습했고 실제로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을 한 거죠. 여기에 더해 이루다는 이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됐죠. 스캐터랩은 올해 이루다에 이어 강다운이라는 새 AI 챗봇을 출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워있냐? 사실 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논란이 발생했어요. 불법 촬영에 대한 표현을 학습해버렸다는 뜻이죠. 온라인상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신뢰할 수 없고 불법적이고 편향된 데이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대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역시 편향적이고 신뢰할 수 없고 불법적인 그러한 답변을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이 편견, 혐오, 차별 이러한 것들을 자꾸 내놓게 되면 사회적으로 편견이나 혐오가 더욱더 확산되고 심화될 우려도 있는 거죠. 챗 GPT는 이런 표현을 걸러내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챗 GPT의 주요 국가 기관 홈페이지의 해킹 방법을 물을 수도 있죠. 악성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IT 보안 전문가들은 챗 GPT가 사이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최고 기술 책임자 미라 무라티도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말했어요. AI 도구들이 잘못 사용될 수 있고 나쁜 사용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관련 기관과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인정했고요.
인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AI 챗봇.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든 윤리적인 면이든 한계가 존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그래서 데이터 생성에도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도 그걸 AI로 활용할 때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하는 거겠죠? 결국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개발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또 악용하지 않고 바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인공지능 이 윤리 문제는 일어나지 않거나 최소화된다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결국 인간의 윤리 문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윤리 강령을 만들거나 조직을 구성해 대응 중이에요. 이루다 사태 이후 심각성을 깨달은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인공지능 윤리까지 갖춰진 기업이 진정으로 성공하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받는 기업, 또 그런 제품과 서비스가 많이 팔리게 되는 기업이 될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노력이 사전에 기업들이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줘야 했고, 또 의견도 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챗 GPT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관련 기업들은 속속 AI 챗봇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구글은 바드라는 이름을 가진 AI 챗봇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죠. 검색 엔진에도 AI 챗봇을 접목할 거라고 공식화했어요. 챗 GPT에 뺏긴 주도권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죠. 그런데 사전 공개된 바드의 완성도가 생각보다 낮았어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8%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만큼 바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는 뜻이겠죠. 챗 GPT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마이크로소프트도 바로 맞불 작전으로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에 챗 GPT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빙에서도 대화하듯이 질문하고 대화체로 결과들을 볼 수 있어요. 챗 GPT에는 없었던 실시간 데이터 학습 기능도 추가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반격에 나서고 있어요. 네이버는 서치 GPT, 카카오는 이미 출시된 코 GPT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죠. 챗 GPT가 쏘아올린 AI 챗봇이라는 공,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AI 챗봇은 우리의 과거 데이터로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고 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죠. 어쩌면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최초의 존재일지도 몰라요. AI 컴퓨터와 기계가 지배하는 미래를 그린 영화 매트릭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에서 AI를 상징하는 아키텍트는 수학적으로 완전한 세상을 설계하고자 해요. 그 과정에서 불완전한 인간인 네오가 걸림돌이 되죠. 아키텍트와 네오가 만나는 이 장면, 네오에겐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요.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뜻하는 거죠. 우리는 AI가 완전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AI를 만들고 사용하는 건 불완전한 인간. AI의 미래는 결국 이 불완전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AI 챗봇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될까요? 아니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교사가 될까요?